안녕하세요. 손을 들어. 이제 알 시키시네요. 네, 저는 김델피나 수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무사 수녀입니다. 네, 저는 에밀리아나 수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번에 저희가 1편에서 왜 바로달 수녀관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각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들어와서 혹시 뭐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불안해. 왜 자꾸 뜸을 들이실까? 수녀원은 괜히 들어왔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지. 있어요. 그렇지,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죠. 한 번도 네. 아니고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 제일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때는 언제였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 형을 좀 더듬어봐야 돼. 너무 오래돼서. 한참 더듬다. 덜 더듬어도 되는 로사가. 또 제가 먼저. 덜 더듬어도 되니까. 저는 사실은 입회하고 딱 일주일 되는 토요일 날 저희가 토요일마다 이제 다음날 주일 전례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끝났을 때 6시 정도가 됐는데 저희 지원장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뭐 이제 저랑 같이 입회한 자매랑 이제 둘이에게 이제 일주일 동안 사니까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제 저 말고 같이 입회한 자매는 막 너무 좋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행복에 들떠서 막 하여튼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로사는 어때 이제 이랬는데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눈물을 좀 웬일이야.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연님의 질문이 끝나자마자부터 거의 정말 한참을 되게 많이 진짜 통곡하듯이 막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자리에 성소자가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성소자가 있었는데 입회를 할까 말까 하는 자매였는데 할까 말까요, 거기다. 세상에 어떻게. 근데 이제 지원장 소장님이 제가 막 갑자기 우니까 너무 당황을 하셔가지고 왜 우냐고 그래가지고 그러시니까 제가 이제 엄마 아빠 보고 싶다. 왕애기. 완전 애기.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엄마 아빠가 진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밤마다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그 이제 입회할 때까지 한 번도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잠이 안 온다는 말을 하면 또 성서 없다고 집에 가라고 할까봐 또 그 이야기도 못 하고 이제 되게 혼자 마음 고생 한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정말 못 잔 거 맞아요? 약 10분 내지 30분 지체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가족들이 이 얘기 들으면 더 웃을 수도 있어.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더니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자매가 같이 이제 저랑 같은 이제 고향 대구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다음날 가는 자매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막 울면서 내일 저 자매랑 같이 집에 가고 싶다고.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저 자매 내일 집에 갈 때 같이 집에 가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계속 우니까 이제 지원장 소장님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가라 그러셔가지고 또 그래 그럼 가 막 이러면서 저랑 같이 방 쓰는 자매한테 이제 저기 가게 로사 짐 싸주고 내일 저 자매 갈 때 같이 가라고 대문 열려 있다고 강하게 키우셨네. 그래서 순간 또 진짜 또 가야 되나? 움찔해가지고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다시 또 눈물을 막 닦고 아니 수영 그렇다고 진짜 가겠다고 그래서 급소심. 그냥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이제 막 그러고는 그날부터는 이제 잘 잤어요. 그게 이제 저희 첫 번째 후회로 집에 가고 싶었던 첫 번째였고 이제 그러고 난 뒤부터는 이제 부모님 보고 싶은 건 없어졌는데 뭐 그 후에 한 번 더 있었지만 이제 그건 딴 수임 이야기하면 안 돼. 저만 너무 약간 후회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로사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입회를 하면 이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동기라는 이름으로 그렇지. 동기 있잖아. 입회를 했는데
첫날 밤에 이제 수도원에서 자는 첫날 밤에 옆 침대에서 훌쩍 이쪽에서 훌쩍 왜 그러냐 왜 우냐 이러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첫날 밤에 울었어. 그러고 나니 그게 한 진짜 일주일 정도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뭐 첫날 좀 울고 끝내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되게 선명해요. 그래서 그때 입회할 때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요, 다들? 저희 그때 동기들 중에서 제일 많았던 사람이 28. 그치. 네. 우리 때는 조금 입회할 수 있는 나이가 좀 이르게 좀 지정이 돼 26, 28 요때까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28인데도 그러니까 로사 수임처럼 이렇게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내 같이 지내던 사람들은 그렇게 우는 거고 저처럼 미리 대한독립문화체를 외친 독립생활을 한 사람들은 저 자매가 왜 울까 이해를 못하겠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입회를 해가지고 첫 후회의 기억이 한 달 정도 됐을 때요. 한 달. 그렇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신혼 기간이 끝났어. 끝났어. 네. 내가 경솔한 선택을 했구나 라는 후회감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 뭐 딱히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래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현실이 현타가 온 거죠. 말하자면 이 자각이 되면서 현실이 자각이 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되면서 경솔했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되면서 저희 이제 왜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그때는 이쪽이 미아 쪽이 이제 삼양동 쪽이 개발이 안 됐을 때니까 회색빛 도시에 그 풍경을 보면서 그렇지. 하염없이 울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염없이 한숨을 쉬면서 아니 근데 계기가 없이. 아니 뭐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눈에 띄는 거 싫어, 사람 많은 거 싫어.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도복을 입고 다니니까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생각 안 된 것 같아. 선택의 오류가 그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이게. 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있냐. 근데 그때도 이제 그 회색빛 도시를 보면서 나갈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본당의 소문은 다 났죠. 그거 한몫하지. 못 나가게 하는. 왜냐면 뭐야. 조용히 들어온 게 아니고 본당에서 혹시 신부님이 차 맞춰서 온 거 아니에요? 옆에 차 맞춰서까지는 아닌데 본당에서 신부님이 저희 추천 신부님께서 주일 미사 때 교중 미사 때 마이크 잡고 누구 입회한다 이렇게 공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미사 오셨던 신자분들 대다수가 누구 수녀원 간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일파만파. 가족들은 그렇게 반대했는데 간다더니 한 달 만에 나와서 이게 또 그건 안 되지. 이것도 좀 잘하시더라고. 아, 그렇지. 그래서 나오려니 말하자면 창피해서 못 나가. 창피해서 못 나갔고 그 다음에는 우물쭈물 하다 보니 28년 돼서 그러니까 결단력이 없어서 오늘날까지 아니 이럴 때는 결단력 있게 들어왔는데. 그죠? 제가 1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의 결단력은 또 이루 말하는데 나가는 데는 또 이렇게 미직지근하게 이렇게 근데 대피라스 얘기 들으니까 너무 위로가 되네요. 왜요? 왜냐면 우물쭈물 하다 보니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살고 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나만 살아 보니 또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크고 작은 후회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한 거죠. 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살면서 고민이 될 때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나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누구한테는 말할 수 없고 이 나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이 삶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한 적이 많아가지고 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드러내놓고 얘기하죠. 너무 고맙네요. 너무 고마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네. 그래서 수임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입회했을 때 처음으로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입회를 하고 항상 얼마 안 있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자매들을 보면서 진짜로 현타가 왔을 때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성격이 못된 걸로. 진짜로. 성격이 못돼가지고 동네에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면 항상 껴있어. 그게 언니가 됐든 동생이 됐든 항상 가서 껴있어. 그 순간에. 박순여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만나고 있을 때도 주변에 막 친구들 특히나 이제 뭐 안 믿었어요. 그리고 입회를 했을 때도 안 믿었다. 나중에 엄마가 나중에 얘기해줬는데 미라 진짜로 수녀원에 갔냐고 확인 전화한 친구들이 제법 많았다는 거지. 걔가 진짜 수녀원에 갔냐고 그 정도로 세상에. 예, 성격이 못되기로 지금 걔가 청소하는 거예요. 못되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수녀원에 오면 정말 천사 같은 자매들만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정말로 저는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되겠지. 아. 자매들을 통해서 내가 천사처럼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웬걸 나 같은 애들이 스스로 깜짝인 거야. 저희 16명이었거든요 동기가. 와 진짜 와, 많다. 그런데 나보다 더한 자매들도 있더라고요. 나 정도는 평균이야. 평균이야. 그래서 내가 안심이 되면서도 아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웃음이 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고 여기 와서 사는데 이렇게 못되게 굴 수가 있어? 싶은 순간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입회하면 기도 당번도 같이 해야 되고 빨래방 당번도 같이 해야 맞아, 되고 맞아. 주방 뭐 이런 거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하는 자매들이랑 이 의견이 안 맞아 맞아. 트러블이 있을 때 그때 맨날 싸워. 싸워. 제일 많이 맨날 싸워. 싸우는 아, 거예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싸우면서 살고 내가 바깥에서도 싸우는데 안 싸우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싸워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믿음이 좀 생긴다고 해야 되나?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할까? 그런 게 저한테는 좀 계속 살게 하는 어떤 끈을 놓지 않게 하는 어떤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의 폭이 싸우면서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만나면 싸워요. 안 싸운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희 딱 보름 전에 보름. 티격태격 말로 막 싸우는데 그게 이제는 그게 내가 아 이제 수도생활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자매는 저런 게 있지 그래. 나는 이런 게 있지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임의 폭이 좀 넓어졌다고 할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수녀원에 들어와서 이게 조직이잖아요 하나의 그리고 공동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떤 지켜야 될 규칙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기까지 아직 난 입회한 지 얼마 안 돼서 저 바깥에 물이 아직 안 빠져 있어가지고 그 물 빼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후회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그 꼭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한 번은 와야 된다. 게 그렇지. 하루만 한 번 와야 된다. 그게 없으면 언제고 나중에라도 반드시 온다. 온다. 차라리 어릴 때 겪는 게 맞아. 좋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잔잔한 파도 그릇 시작해서 큰 파도까지 그냥 그렇지. 늘 늘 와요. 그냥 늘 뭐. 와. 이제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 성소를 위해서 우리 성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오늘도 이 성소를 살아낼 수 있기를 이러면서. 맞아. 나는 또 입회에서 조금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웃음 포인트가 다른데 라고 해야 되나 지금 막 기억이 나는데 다 이상해 보였어. 하나도 안 웃긴데 웃어. 자매들이 막 웃어. 그래가지고 일부러 저러는 거야. 먼저 입회한 자매들이었죠? 먼저 입회한 자매. 내가 볼 때는 되게 과장되게 웃고 웃음 포인트가 아닌데 막 웃어. 왜 저러지? 했는데 딱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똑같이 근데 진짜 웃겨서 웃은 거죠? 웃겨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물이 덜 세속에- 빠져서. 세속에 물이 좀 빠지고 나니까 이 순수성이 좀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제가 수영 그래서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수영 가족들이 바보 다 됐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 아카데미 할 때. 아니 뭐 집에 갔는데도 막 웃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필요 이상. 내가 말했잖아요. 성질 더럽기로 유명해요. 맞아. 되게 까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 얘기하면 항상 콧방귀 끼고 절대로 막 이렇게 동조 안 해주고 이랬었단 말이야. 네. 처음으로 이제 휴가를 가가지고 했는데 바보가 다 된 거지. 쓸데없는데 참견하고 계속 웃어. 웃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저러냐고 막 이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수련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수련회 오면 우리가 좀 단순한 삶을 살게 되고 지향점이 또 같은 지향점을 갖고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원석에 때가 이렇게 갈아내니까 원석이 순수함의 결정체라고 그러니까. 아니 네, 그리고 저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보던 사람, 일할 때 보던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수도 생활이라는 생판 완전히 다른 환경에 처해지니까 각자가 자신들도 감당이 안 되는 모습들이 막 나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계속 부딪히고 나도 내 모습이 낯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부모님 보고 싶어서 그래 울 줄 몰랐어요. 부모님도 되게 보고 싶어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요. 그쵸. 매일 이제 아파트 우편함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편지를 보냈나 안 보냈나 늘 확인. 맞아, 되게. 근데 사실 수녀원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편지 쓸 시간이 진짜 거의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부모님 너무 걱정하고 궁금해한다는 걸 아니까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엽서에다가 진짜 딱 2줄만 써서 보낸 적도 있어요. 뭐요? 잘 지내고 나는 잘 있으니.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만 써서 보낸 적도 있어가지고 제 아버지가 되게 좀 황당해하셨던 적이. 저는 편지도 거의 안 쓰고 왜 저희가 입회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의 날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맞아요. 6개월에 한 번이었어. 우린 두 달에 한 번 하잖아요. 번.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일요일, 주일날 그렇지.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뭐 그래 오나보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일날 그 시간이 가족을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낮에 못 자니까. 그게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오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인간관계, 부모님 보고 싶었던 거 이런 거 말고 또 양성기 때 힘들었던 거 있어요? 저는 일단 수녀원 왔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몸 쓰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정말 짐을 좀 싸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얼마나 몸을 안 썼길래. 왜냐면 저희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수영 근데 입회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여기 전체 집 이사하고 막 아 맞아 맞아. 근데 막 장도 우리가 옮기고 침대도 우리가 옮긴다는 거예요. 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난 이사지 그게 아닌데 왜 이걸 우리가 다 옮기지? 곱게 자란 후배님이시네요. 아니 근데 이사는 수녀원에서도 역사상 딱 그렇게 몇 번 없는 일인데 우리가 딱 그때였던 거지. 그러고 난 뒤에 또 우리 여주 공동체 그 뒷산의 십자가 애들도 저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 맞아. 지원자 때 수현이 그 돌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거. 아니요 그때는 조금 인원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윗그룹 자매들도 있었고 이래서 인원이 좀 있는데 그 돌을 자루에 그 개천에 가서 돌 주워다가 저는 정말 그래서 그렇게 예쁜. 네 근데 저는 진짜 윗그룹 자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현님이랑 저분들이잖아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현님이랑 너무 합도 잘 맞고 다들 너무 기뻐하는데 저게 진심인 줄도 난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그저 간식 주면 계속 좋아하는데 아니 저게 뭘까 간식 준다고 이 모든 노동이 다 힘든 게 없어질 일이 아닌데 왜 저러지? 이제 나중에 자매들이랑 좀 친해지고 그런 노동을 하니까 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직 자매들이랑 막 친할 때도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감당도 안 되고 이제 그 자매 모습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난 아직 기쁘지도 않은데 저게 왜 기쁜지도 모르겠고 자꾸 돌을 나누는데 다들 너무 좋아서 노래 부르고 이러는데 나 정말 여기는 어디지? 노래까지 불렀단 말이야? 아니 다들 진짜 그래서 약간 노동요처럼 왜 그리고 떡볶이 막 한 솥에다 주고 다 먹고 막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는 진짜 일을 안 해봐가지고 맞아 맞아. 그치. 요령이 없으니까 맞아. 너무 힘들었어요. 뭐 수혜님들 때 비하면 저의 노동은 아무것도 아니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제 직장 다니고 이런 게 움직이던 사람들이 수도원 들어와서 이제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러게요. 앉아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차라리 나가서 삽질을 하면 훨씬 수월할 것 같은 그 느낌적인. 옛날에 삽질했다 아니에요 여기? 때론 삽질했습니다. 저 반일 부산에 안 가가지고. 하고. 뭐 산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했겠지 뭐. 네, 지금 다시 없죠. 저는 입회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독립이죠. 저희가 입회할 때 입회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습니까? 네. 각 자기가 쓸 수건, 뭐 네이 종류, 뭐 양말 이런 걸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지고 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사니까 빨래도 이제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섞이니까 우리가 그 옷마다 번호를 넣잖아요. 근데 저희가 입회할 때만 해도 번호표를 주지 않고 다 번호를 써요. 맞아 맞아. 오 마이 갓. 맞아. 네.
근데 그 수를 제가 바느질을 그렇게 하면 잘하지만 뭐든지 하면 잘하지만 그렇게 바느질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마음 먹기 힘들어. 제 기억에 느낌적으로는 한 달 정도 바느질한 거예요. 그렇겠지. 아, 정말. 술을 넣으면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앉아서 더군다나 한 자리 숫자도 아니고 두 자리 숫자도 세 자리. 아니고 세 자리 숫자예요. 2자리 받은 사람 제일 부러워하잖아. 네 마리. 아. 근데 세 자리 숫자를 왜 이렇게 수건은 많이 가지고 왔어? 수건에 다 수 넣고 네이에 수 넣고 어우 힘들어. 정말 나중에는 이거 신사임당 그러면서 멀미가 날 정도로 이게 실을 직접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연필이든 뭐라 하면 써야 돼. 아. 쓴다 야, 진짜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근데 그 후에 후배들은 보니까 이렇게 번호표를 쭉 인쇄, 이렇게 인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만 그쵸. 살짝 바꾸면 되게는 신세계. 우리 그 고생을 하면서 한 달 우리 정도 공격만 해도 한 달 걸렸는데 바느질을 몰라가지고 못해가지고. 세상에. 아니 그래가지고 바느질 할 때 뭐 스티치 있잖아요. 네. 체인 스티치로 하냐 무슨 스티치로 하냐 또 그것도 배우느라고. 맞아. 세상에. 그거 다 배워야 되잖아. 저도 수련회에서 바늘 잡는 법부터 배웠는데. 그래서 그렇게 잘하겠네요. 한 달 네. 동안 진짜 멀미나도록 바느질하고 그다음부터 전 바느질 안 합니다. 바느질 끊었습니다. 아,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가 충분히 와. 돼요. 바느질 너무 힘들어. 역시 바느질보다 삽질이 쉽다. 저는 아 그래 거기하는 맞아. 바느질보다는 차라리 자루에 돌을 나는 게 낫긴 해요. 저도 단추 같은 거 달 줄 몰라가지고 집에 휴가 때 집에 가서 이제 또 엄마한테 단추 다는 법부터 다시 배우고. 저는 되려 좀 이런 류의 자매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단추도 달 줄 모르고 빨래방을 할 때 빨래를 이렇게 분리해서 뭐를 어떻게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양말 한 번 안 빨아보고 온 그렇지. 사람. 이상하게 빨래질 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설거지 할 때 설거지 할 줄 모르고 행주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지를 모르는 자매들을 볼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행주 하나를 못 빨지? 이거를 비비는데 이상하게 비비고 있어. 이거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비벼야 될 거 아니야. 참 이상하다 했는데 집에서 진짜로 한 안 번도 했지. 해보지 안 않았어요. 맞아.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세탁기도 안 돌려보고 막 그러는. 저도 안 돌려봤어. 손빨래가 뭐야? 그러니까 처음에 입회했을 때는 실력의 격차가 이렇게 많이 많이 나지만 나지. 살다 보면 이게 똑같아. 별 차이가 없어지는. 수녀원에서 처음에 첫 김장하는데 저랑 같이 입회한 그 자매는 주방을 너무 잘하고 칼질도 진짜 너무 잘하고 지원자가 이렇게 무채를 써는 거에 이제 수행들이 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고난이 기술인데.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김치를 담아봤나 봐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수행들이 어머 지원자가 무채를 채칼도 아니고 칼로 이렇게 칼질 잘한다고 해서 그 자매를 둘러싸고 막 칭찬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계속 뭘 나르고 있는데 힘만 쓰고 있었고. 몸으로. 김장 얘기 나왔잖아요. 빨래방 얘기 나왔잖아요. 네. 힘 쓰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 그룹에서 나만큼 센 사람이 없다. 늘 이게 나의 이거였다. 자부심이 수행이 제일 세다고요? 그 혼자만의 혼자만의 자부심이죠. 자부심이었죠. 아. 그런데 첫 번째 빨래방 들어갔다가 쓰러졌잖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빨래방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진짜 일어났어. 빨래가 어떻게 했길래? 그때 시절 혼자 용 쓴 거죠. 쓰는 거지 막 잘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힘쓰고 하다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 게 아니고 힘만 쓴 거야. 무조건 힘만 쓴 거지. 힘만 쓴 거야. 설마 뭐 그래가지고 다 손으로 하고 막 이런 거 같아. 그때 시절에는 뭐 다 손은 손으로 아니지만 하잖아. 그래도 손으로 헹구기도 하고 이런 거 손으로 하는 게 제법 많았어요. 지금 같진 않았지. 세탁기가 뭐 많지도 않았죠. 2개 정도 있었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때는 수영님들하고 우리가 이제 한 집에 살면서 삶는 빨래도 몇 통씩 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고 나서 쓰러져서 못 일어났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힘자랑을 하지 않았나. 수년 와서 진짜 사람 됐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진짜 저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바느질도 할 줄 알고 빨래도 할 줄 빨래도 알고, 할 줄 알고 참 우습네요. 음식도 할 줄 알고 긴장도 해보고. 해보고.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생을 하는 걸 하면서 이번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네. 다음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수도생활 찬양 방송 수도생활 왜 안 해?